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9강 전기에너지의 발생 단원인데 여기서부터가 우리 4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전체 물리 4개 단원 중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4단원이고 4단원에서 제일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원은 그렇죠. 손실전력, 변압기, 그렇죠. 돌림힘, 부력, 파스칼, 베르누이 법칙, 그죠?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연력학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4단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꼼꼼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단원 못지않게 4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단원에서도 우리가 계산 문제 열심히 했었는데 4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1단원 못지않다. 수능에서 1등급 좌우하는 문제가 4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요 39강은 비교적 조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강의 들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오늘 선생님하고 30분 동안 어떻게 해서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지 그 원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류발전기, 수력, 화력, 원자력 비교하는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우리 전기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자기 유도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현상이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전자기 유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렇죠.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이미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렌츠의 법칙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렌츠의 법칙이 뭐였지? 선생님 가물가물해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수능 개념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첫 수루에 우리가 다 배부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반복하고 또 수능 특강 가서 또 반복하고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 방해하는 쪽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뭘 방해하는 쪽으로 형성이 된다? 자석의 운동을 방해시키거나 또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시키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결국은 핵심적인 단어가 방해였고요.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다. 하나는 뭐였다? 그렇지. 자석의 운동을 방해시키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속,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시키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라는 게 렌츠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냐면 이 방해를 원상복귀라고 기억을 해도 좋다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그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를 자연은 싫어해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그죠?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자, 간단한 예제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석이 코일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N극이고 요게 S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N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 들어오게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방해시키려면 여기 밀어내야 되려면 N극, 아래쪽은 S극.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부에서는 S에서 N극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오랜만에 연습 한번 해보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화살표 방향으로 놓는다면 이 화살표 방향을 그렇지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내 손가락 방향을 유도전류 방향으로 잡아서 다음과 같이 이런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시켜야 되므로 못 들어오게 밀어내야 되니까 N극이 유도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극 방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속으로 해석을 해도 자속.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다음과 같이 N극 주변에는 이런 자기력선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4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현재는 요 단면적에 닿고 있는, 요 단면적에 닿아 있는 자기력선이 없으니까 자속이 0이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자속이 얼마냐면요. 자속이 0입니다. 그런데 요 N극이 다가오게 되면 앞에 있는 두 자기력선이 닿을 수 있겠죠. 그러면 2로 변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0에서 2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방해시키려면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가하면 방해시켜야 되므로 감소시켜야 되니까 원래 상태 0으로 만드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0으로 만들려면 닿아 있는 요 선 2개가 그렇죠. 0이 되려면 밀어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닿아 있는 요 2개의 선이 닿아 있을 텐데 여기 0이 되기 위해서는 밀어내야 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N극이 유도되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결국 뭐에 관련된 것이었다? 유도 전류의 방향에 관련된 법칙이었다. 자, 이번에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한번 가보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되는 기전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라지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뭐 시키는 방향? 방해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유도 전압 또한 방해시키는 쪽으로 생깁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해시키는 쪽이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문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가문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냐? 자속 변화였어요. 따라서 선생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자속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만 유도되는 전압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바꿀 수 있었냐면 자기장과 단면적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변해도 되고 또는 단면적이 변해도 됩니다. 둘 다 변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속 변화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도되는 전압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되는 전압에 관련된 법칙으로서 단위는 볼트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자기 유도의 핵심 테마 2가지. 하나는 뭐였다? 그렇죠. 렌츠의 법칙. 또 하나는 뭐였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발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에서 우리가 전류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발전이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 방식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선생님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PQR점을 지날 때 자석이 떨어집니다. 자, PQR점을 지날 때 나타나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면 보세요. P점, Q점, R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N극이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방해를 시켜야 되니까 요 A 도선의 그렇죠. 윗부분은 N극이 유도가 되고 아랫부분은 S극이 유도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색분필을 좀 쓸게요. 눈에 확 띄죠? 자, 요거 N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 A 도선의 아래쪽에다가는 S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자석이 P점에 있었을 때의 A 도선 위는 N극, 아래쪽은 S극이 유도가 되어서 N극끼리 밀어내므로 다음과 같은 자기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력 F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S에서 N극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화살표를 선생님이 자기 장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다음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놓고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게 되면 이 네 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이었다? 그렇지. 요게 바로 유도 전류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표현했고요. 자, 만약에 자석이 Q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A 입장에서는 자석이 빠져나온 거고요. B 도선 입장에서는 자석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들어올 때와 나올 때의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자, Q점에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선생님이 자석을 이렇게 Q지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Q점에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 나타나고 있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올 때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돼야 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B 도선에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들어갈 때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점을 지나고 있을 때를 표현을 해볼까요? R점을 지나고 있을 때는 자석이 이쯤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B도선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B도선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아까 A도선 빠져나올 때와 마찬가지 유도전류 방향이 형성이 돼서 다음과 같은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점, Q점, R점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전류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유도 기전력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 아까 배웠던 E는 마이너스 라지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만큼에 해당하는 자속 변화가 일어나야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배웠었는데 자, 가문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요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요건 방해하는 쪽으로 생긴다는 뜻이었으니까 요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속의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요 시간이 그렇죠. 오래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유도되는 전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결국은 P점, Q점, R점을 통과해 가면서 속력은 계속해서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력이 있고요. 자석의 중력이 있고요.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자기력이 있는데 이 자기력이 중력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R자 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R자 힘이 아래쪽으로 나타난다면 이 자석의 속력은 내려가면서 계속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속력이 빠르다면 같은 자속 변화를 일으킬 때 걸리는 시간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유도되는 전압은 큽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R점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므로 유도되는 전압은 R점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점이 가장 작고 R점이 가장 큽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관건이었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속력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자속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기서는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려서 유도되는 전압이 속력이 빠를수록 커집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요 예제는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다 딱 수록해 놓은 거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과 유도 기전력의 크기 찾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발전기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그림을 교류 발전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놓여져 있고요. 이 안에 코일이 준비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니까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전류의 방향과 계속해서 크기가 변하는 이런 교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음의 방향으로, 또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크기와 더불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 단면, 요 코일의 요 단면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력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있는데 그 자속 변화, 이 단면적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속 변화가 계속 일어나겠죠. 단면적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최대. 그런데 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직인 자속이 계속 감소합니다. 그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또 회전을 해서 점점 증가합니다. 수직인 단면적이 점점 증가해서 자속이 커지게 된다면 그렇죠. 그때는 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기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교류 형태에 해당하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교류는 우리가 가정까지 공급이 되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공장이나 가정에 들어오는 전류는 다 교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형태의 전류가 교류다 보니까 이 교류를 가정에 공급할 수 있었다. 또 교류라고 하는 녀석은 또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변압기에 연결을 해서 굉장히 송전 전압을 높였다가 가정에 가까이 오면서 전압을 낮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류를 발전소에서 생산해내서 가정까지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교류 발전기의 모습인데 이 교류 발전기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전자기 유도에서 핵심은 아까도 배웠지만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류, 전류를 생산해내고 있는 교류 발전기는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발전의 종류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 하나 보고 발전의 종류로 들어가죠. 다음과 같이 A를 B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선생님 집어넣어 놨는데 요거는 아까 봤던 우리 교류 발전기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교류 발전의 형태로서 전류가 이렇게 교류 전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A입니다. 그죠? 이게 B예요. B. 자, 질문은 A를 B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A는 보세요. A는 B에 비했을 때 시간이 주기가 되겠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B보다는 2배였어요. 그러면 주기를 짧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주기를 어떻게 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 최대 전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진폭이라고 부를 수 있는 A보다는 B가 최대 전류가 더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A에서 B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지 주기를 짧게 걸리게 하며 시간이 적게 걸리게 하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또 전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물리량을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회전 속력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고 있는 이 회전 속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단위 초 자속 변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초당 자속 변화가 바로 유도되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원리였는데 결국 같은 자속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속력이 빨라지다 보니까 빨리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자속 변화를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기도 짧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렇지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유도되는 전류 또한 증가할 수 있었다. 왜? 유도되는 전압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유도 전류 또한 증가합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회전하는 속력을 어떻게 한다? 빠르게 증가시키게 되면 그렇지 주기도 짧아지고 속력도 증가합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물리량을 건들 수도 있어요. 둘 다를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흐르는 전류만 크게 하는 방법, 주기는 건들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걸려 있는 뭐 저항값을 뭐 작게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가문수를 많이 감아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동시에 주기도 짧게 만들어야 되며 전류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회전 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겠네요. 그죠? 자, 속력 증가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발전 세 가지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보세요. 화력 발전이 나와 있고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자, 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진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서 떨어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것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죠.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울 수 있는 물질들, 이걸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태울 수 있는 물질들을 태우게 되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들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증기가 터빈을 마찬가지로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교류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60% 이상이 다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금 세운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정책 자체가. 자, 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핵에너지입니다. 자, 이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면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증기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상에서 보면 결국은 모두 다 다음과 같이 터빈을 회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에너지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과정이 공통적으로 중간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주고 있다, 회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공통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공통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또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메커니즘은 이와 같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화력과 원자력의 공통점을 그림상에서 잠깐 본다면, 그렇죠, 증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증기. 선생님, 다음과 같이요. 수력이 아니라 화력과 원자력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에 의한 터빈의 회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력은 물이 떨어지면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증기는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화력과 원자력의 공통점은 중간 과정에서 증기가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 됩니다. 따라서 공통점에다가 우리 증기라고 좀 쓸까요? 자, 이렇게 증기를 이용하고 있는 게 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도, 자,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받으면 빛을 모아서 물을 데필 수가 있어요. 물을 수증기로 데펴서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서 터빈을 돌려주는 태양열 발전 또한 다음과 같은 증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이다. 그래서 여기다 한마디만 쓸게요. 자, 이 증기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 태양열이라고 한마디만 좀 우리 필기를 좀 해놓을까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해낸 전기 에너지를, 그렇죠, 우리 송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이 송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배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과 에너지를 각 가정과 공장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이 송전 과정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그 밑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한마디만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태양광 발전은 뭘 이용한 거냐면 우리 알고 있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얘기합니다. 광전 효과는 뭡니까? 빛 광자를 받아서 전자들과 1대1 충돌을 하게 되면 광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광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따라서 교류가 아니라 직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 태양광 발전에서는 증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태양열 발전하고는 좀 달라요. 태양열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지만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광자와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직류 형태에 해당하는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태양 열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태양광 발전 한마디만 여백에다 써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황금 열쇠 문제 두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자, 1번 문제 보죠. 첫 번째 알고리즘이 쭉 나와 있어요. 에너지 1, 물의 낙차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발전입니까? 수력 발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사용하고 있는 거, 핵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원자력 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한 것과 가에서 발생한 증기 발생 장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 가발전 방식에서 발생한 증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 열 발전 방식을 여러분들이 증기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 방식을 찾으십시오 이런 뜻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자, 변전소, 송전선, 주상변압기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음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기에서 올바른 거 한번 찾아보죠. 기억, 화석 연료, 탈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석유와 석탄. 자, 그 다음에 태양열은 가에 속합니다. 가에 속하는 것은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화력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기억 맞습니다. 니은 원자로에서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연료 자체가 핵에너지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무슨 에너지 형태로? 열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그 열이 어디에 쓰인다?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송전선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낮춰야 됩니까? 자, 오늘 배운 건 아니에요. 이게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한마디만 적고 넘어갈게요. 송전 전압을 높여야만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건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수정하고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게 수능에 출제했던 발전 방식 4가지 종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아니요로 답하게 되어 있죠. 우리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A와 D는 각각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발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보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것은 화력 발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3개는 B, C, D. 자,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는 자, 원자력 발전 증기 만들어내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화력 발전 아까 썼으니까 수력 발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수력 발전은 증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 이용한 거니까 증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은 아까 A에 해당하는 화력,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원자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C하고 D는 수력 아니면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광전 효과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D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C는 그렇죠. 우리 아까 배웠던 수력 발전. 수력 발전 또한 뭡니까? 포텐셜 에너지, 물이 가진 포텐셜 에너지가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것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화력, B는 원자력, C는 수력, D는
태양 광발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옳은 걸 찾으십시오. 기억. A는 화력 발전 맞는 표현이었고요. 니은. B는 아까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이 아니네요. 니은에서 표현하는 것은 수력 발전을 표현하고 있었죠. 네,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디귿. D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태양광 발전은 그렇지. 날씨가 흐리면 그렇죠.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날씨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방식은 결국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교류 형태, 그 다음에 이 이후의 과정들, 이제 송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챕터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송전 과정, 변압기. 다음 챕터 수능에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하죠.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